자, 75쪽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왜 변합니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왜 변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왜 변하느냐 하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생기거든.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다 하는 마음이 생겨. 꽃을 보면 꽃이다 하는 마음이 생겨. 바다를 보면 바다다 하는 마음이 생겨. 이건 상대성에 속하기 때문에 경계가 달라. 그럼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경계에 따라서 느끼는 마음은 다를지언정 느끼는 마음의 바탕은 억년 전이나 10억 년 전이나 허공으로 더불어서 하나입니다.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을 알면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억년 전에도 그것이거든요. 예. 자, 빼꼼 선생님의 그 법문이 너무 높은 법문이라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지금, 너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은 어찌 된다, 그러면은 귀에 잘 들어오겠지만은 지금 억년 전이나 10억 년 전이나 보고 듣기 내가 지금 책상이 있다. 우리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 그렇죠? 왜 그걸 해야 될까? 이 말이죠. 왜 해야 될까? 근데 백공 선생님은 경계에 따라 느끼는 마음은 다를. 책상이다,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이 뭐다? 다 달라. 책이다, 책상이다, 칠판이다 하는 거는 다 다르지만 책이다, 책상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바탕은 이 억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억년 후나 똑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막 확 감이 안 잡혀. 윤학의사님 그러시죠?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고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알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자, 윤학의사님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크고 생소한 얘기예요. 자, 윤학의사님보다 도경거사님이 먼저 오셨으니까 도경거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갑자기 억년 전이나 지금 이거는 컵이다, 책이다, 책상이다 하는 거는 우리 잘 알 수가 있어. 근데 컵이다, 책상이다, 우리가 또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도 해. 공부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바탕은 억년 전이나 지금이나 억년 후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착 감기는 사람이 있겠지. 그죠? 거길 바로 들어가는 사람도 어쩌다가 있겠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경계에 갇혀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진짜라고 알고 있지만 그건 가짜니까. 진짜는 어떤 모습이 없는 그 바탕자리가 진짜인데 우리 가짜에 휘둘려서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 좋으신 생각이시죠? 자, 그 다음에 최정환 거사님 한번. 시공간이 끊어지는 모습이 없어야 되니까. 네. 경계에 따라서 느끼는 마음, 모습이 있는 상태에서 느끼는 마음.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윤학의사님 혹시 나름 대답이 가능하십니까? 아닙니까? 자, 휴거사님 한번 물어볼까요? 본래 마음이 네. 우리가 쓰는 마음이 망심인데 본래 마음 망심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망심을 자기라 하니까 그 자리를 모르는 게 아닌가 해서. 네.
아, 좋습니다. 또 진정심은 책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몸뚱이도 있다 생각하고 누가 그렇게 내가 생각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걸 몰라서 아마 이게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차분히 한번 다른 거 다 제끼고 이제 나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내가 허공으로서 내다 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뚱이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경 교사님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은 우리 몸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그런데 몸뚱이를 보고 왜 나라고 하는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도경 교사님은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죠. 예. 근데 왜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하게 되죠? 육안으로 보는 게 주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는 모습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보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윤아 교사님, 우리가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닥을 쳐야 돼요. 예. 그 위에 이렇게 집을 짓는 거 다 부숴버리고 바닥을 쳐야 돼요. 왜 몸뚱이를 내라고 하냐 하면 몸뚱이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다, 만약에 그게 실제로 그런다면 몸뚱이 보고 내라 할 이유가 없지요. 도경 교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 어디서 들은 얘기 싹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내만 보고 얘기를 해자 이 말이지. 난 정말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내만 보고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 왜 몸뚱이를 내라고 하냐 이 말이야. 몸뚱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저를 보면은 어릴 때 몸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했는데 이름을 하나를 나라고 이름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는 안 변하지. 내가 있다라고 그렇지. 하는 거죠. 몸뚱이는 계속 변해가는데 그 내가 몸뚱이 안에 딱 있어서 아무리 몸뚱이 변해도 맨날 내라. 안 변해. 그 내가. 최정훈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아기 때부터, 아주 아기 때는, 그렇지만, 아기 때는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막 밥 달라, 앙앙앙 울고 그러지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밥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는데, 벌써 한 2살까지도 안 가죠. 24개월까지도 안 가죠. 지 거 앞에 넣었는데 딱 이렇게 뺐으면 난리 나죠. 내 건데 뺏어간다고. 지 거 절대 남 안 주죠. 그래서 애기들 보면은 장난감 가지고 너무 애가 왔는데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내 거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로봇 태권보이 있잖아. 로봇 태권보이 보면 뇌에다가 사람이 앉아서 운전하지요. 로봇 태권보이 안 그렇습니까? 예, 도경 교사님도 아시죠? 네. 뇌, 영희와 철이가 그 안에 영희와 철이가 머리에 들어가서, 네. 로봇 태권보이는 그거예요. 고철 덩어리예요. 그지요? 근데 그거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막 팔다리를 움직여요. 근데 우리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라는 게 있어서 맨날 내가 있어. 그러니까 몸뚱이가 맨날 내기 때문에 갑자기 억년 전이나 억년 후나 니다 이러면은 감이 안 잡혀. 내가 감이 안 잡히구나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공부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도대체 선생님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뭐 잘 나가. 그러다가 허공을수이 나다 이러면 멘붕 돼버려. 아마 내가 허공을수이 나다를 모르고 있구나. 변한다 할 것이다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딱 인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나갈 수가 있어. 근데 뭐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를 안다고 하거든. 허공에서의 나를 자꾸 끼워 붙여버리거든. 그럼 공부가 하나도 진전이 안 돼. 그래서 10억 년 전이나 억 년 전이나 허공으로 더불어서 하나입니다.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가 그 법신자리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허공과 같고 10억 년 전이나 10억 년 후나 다 똑같은 것이다. 근데 이게 절대로 이해가 안 돼. 왜? 몸뚱이 속에 내가 자꾸 있다고 생각해. 아기 때부터 이게 변해서 몸은 자꾸 변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내가 젊은이가 돼도 내고, 그죠? 또 노년이 돼도 내고, 죽을 때도 내라. 내가 죽는 거야. 이 점을 자기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내 몸뚱이를 보고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내가 인식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 이꼬르 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동일시라고 해요. 하나로 본다는 뜻이에요. 동일시라고 해요. 근데 보면은 1초 전 몸뚱이하고 1초 후 몸뚱이가 다르지요? 달라요. 왜? 요새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다르다. 그러면 이 나도 1초 전, 1초 후가 달라야 되지 않나요? 달라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거든, 사실은. 윤아 의사님, 머리 지진 나죠? 근데 이것은 정말로 생각을, 이런 걸 사유한다고 해요. 사유한다. 그래서 그 몸뚱이 태어나기 전 생전이죠. 또 사후, 죽고 난 후, 사후. 몸뚱이 걸어나면 생전에 내가 없어. 사후에도 내가 사라져. 그러면 이 내라는 것이 요 1분 1초 쉬지 않고 변하는데 얘도 쉬지 않고 변해야 되는데 얘는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얘도 쉬지 않고 변해야 되고 생전이고 사후는 내가 없어져야 돼. 그래야 말이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말이 맞지 않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몸뚱이 내가 말을 한다. 늘 내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내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 무아다. 내가 없다. 그러면 아유, 내라는 이 생각은 도깨비 풀과 같아서 어디든가 들러붙어야지 얘가 영양분을 섭취를 하는데 내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갑자기 허무하고 뭐 내 거 잡았던 거 남이 훔쳐간 것 같아. 그래. 네, 물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저 이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가 내 죄인이 색시를 말도 하게 하고 듣게 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표현이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고도 네, 진짜 본래나. 예예, 좋습니다.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이제 이 색시를 굴리지 않습니까 이제? 예예 말씀. 예, 굴려서 이렇게 하면은 이 색시는 어떤 뭐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 없는 자리가 이렇게 굴려서 이제 역할만 할 뿐이지 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라는 것은 어떤 나입니까? 없는 나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허공으로서의 나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없는 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딱 이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끌고 다니는을 굴리는 이렇게 바꿨어. 내가 지금 안내서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만들지요. 입으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하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은 형색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어떤 굴리는 데 없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A가 B를 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에 대한 그 개념화 때문에 그런데 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참 이해가 잘 됩니다. 물과 파도가 있어요. 물이 파도를 끌고 다니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죠. 물이 파도를 끌고 다니면서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도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무슨 아니요. 아니요. 그냥 물이 바다에 가면 물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근데 파도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물이 파도를 끌고 다니나요? 같이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 파도를 끌고 다니나요? 파도를 일으키나요? 물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 이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 인연과 조건도 비었지만 어떤 인연과 뭐 바람이다 무슨 뭐 기압이다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물이 뭘로 나타난다? 인연과 조건이 만약에 하나의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작은 파도가 일어나고 두 개의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또 큰 파도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이 아주 여러 가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이 파도를 끌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죠. 파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물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물이 요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닌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파도 보고 물이 어디 있냐?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파도 보고 물었어요. 물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 파도가 뭐라고 대답해요? 파도 자기도 물이다. 나도 물인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파도가 지보고 물이라고 해요.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고 하니까 몸뚱이도 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어서 얘가 이 몸뚱이를 코를 딱 끼워갖고 끌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언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몸뚱이를 코를 끼워서 끌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 뭘로 아는 겁니까? 자기 자료로 아는 거예요. 네? 물이 파도를 코를 끼워서 끌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세세하고 세밀한 인연이라도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 진정심이 빵을 지금 굽는데 날씨가 이렇게 화창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있을 때 그 밀가루 반죽하는 그것이 다 달라지죠. 그렇게 다르게 하지 않으면 빵이 다 다르게 나오죠. 그렇죠.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니까. 여기서 똑같이 해버리면 다른 빵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쉬지 않고 1초도 쉬지 않고 변하는데 계속 내가 있다고 생각하네?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그래, 8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내가 있었어. 그러면 몸뚱이 죽어버리면 그 내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곧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잠깐요. 예. 지금 선원장님이 계속 그 말씀을 몸뚱이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고정된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인데.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성립이 안 되는 말인데. 그런데 이것을 뚫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게 옳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흐름이 그 고정된 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 몸뚱이는 변하는데 고정된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답이 맞는 것처럼 이상하게 표현이 그렇게 흘러버려서 제가 할 수 없이 이거는 네.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사유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이죠, 지금. 사유를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면 그 다음에 어떤 깨침이 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말로 설명을 해갖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어서 무정물인 몸뚱이를 코를 끼워서 끌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나면 정말로 사유를 하려면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것이 변한다 것이다 하면 좋은데 거의 그렇게 잘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따라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라고 자꾸만 해서 그것이 그 질문이 대답을 할 때까지 나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추상적이 되지요. 저는 제가 어느 날 앉아가지고 1살 때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2살 때 몸뚱이 계속 그거를 해가지고 정말 했더니 그러면 나라는 게는 뭐야? 라는 질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몸뚱이가 계속 변하는데 그렇죠. 나는 어딨어? 나는 뭐야?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나라고 하는 이자는 누구지? 또 질문을 하겠죠. 그 다음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스스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가능한 얘기겠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경계에 따라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해. 그럼 몸뚱이도 마찬가지도요. 몸뚱이도 경계니까. 몸뚱이도 자꾸 변해버려. 변하는데 갑자기 네 그거 쓰는 몸뚱이다 하는 또는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그 마음의 바탕자리는 억년 전이나 지금이나 억년 후나 똑같다.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몸뚱이 속에 내가 있어. 내라는 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나는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죠. 몸뚱이는 계속 변하는데 만약 몸뚱이가 나라면 이 나도 계속 변해야 되는데 변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이 이제 진짜로 사유하는 겁니다. 책을 보고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에 대한 사유가 진짜 사유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앞에 있는 글자 보고 사유한 거 아니거든요. 스스로 일으키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계속 질문을 함으로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또다시 질문을 해서 스스로 그 질문이 또 답을 하고 이렇게 간 겁니다. 그게 이걸 굴려서 답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걸 계속해서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그까지 하고 그 다음 넘어가죠.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너무 크고 생소한 말씀이라 어리둥절하지만 이치를 따져보면 이해는 됩니다. 너무 크고 생소한 말씀, 억년 전, 오늘, 억년 후가 똑같은 소나무다, 뭐 난이다, 컵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이런 모든 마음이 그 마음을 일으키는 바탕자리는 억년 전이다, 지금이다, 억년 후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생소하고 그 바운다리가 너무 커서 이 생각이 그냥 미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 그래서 억년 전이다, 지금이다, 억년 뒤다, 시간이라 하는 것은 모습으로서 시간입니다. 모습으로서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어. 하지만 그건 지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의 몸뚱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답지 않은 그 모습이 자꾸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으로서는 어제와 오늘이 있다 할지라도 실다운 것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랬는데 전체적인 그 글꼴을 보면 그러면 억년 전에도 지금이도 억년 후에도 지금 여기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몸뚱이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실답지 않은 모습, 변하는 모습에 시간이 자꾸 들러붙으니까 요 변하는 모습에 시간이 들러붙는다는 것을 꿰뚫어 알아야지 그 다음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모습 공식이. 변하는 모습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들어붙는다. 이것을 실제로 알자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 드러날 수가 있지. 그 전에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근데 자꾸 사람들이 생각으로 변하는 것을 자꾸 안다고 생각을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붙잡지요. 그래서 그 금강경에 나오죠. 일체의 모습을 하나로 하면은 한 덩어리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한 덩어리는 이름뿐인 한 덩어리인데 누가? 범부가 그것을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다 하는 거를. 그런데 범부는 범부이나 이름뿐인 범부다. 그렇게 금강경에 딱 나와 있어요. 그게요. 지금 딱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거. 금강경 읽으면 그게 나와요.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다에 집착을 해. 허공으로서의 나다에. 근데 허공으로서의 나다는 이름뿐인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근데 뭐 전도된 뒤바뀐 생각을 하는 우리가 그것을 집착을 자꾸 해. 근데 전도된 생각을 하는 바로 중생도 이름뿐인 중생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사람들이 그냥 자꾸 읽어서 그렇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